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0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무 먼저 하는 거예요. 시험지 받으면 원래 이론이 앞에 있는데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는 항상 실무를 먼저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난 이론부터 할래. 누가 때리진 않지만 좋을 게 없어요. 이론 풀다가 뭐 15개 술술 잘 풀리고 확실히 알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한 사람들, 전공자가 아니고 초보자 기준 웬만한 사람들은 이론 풀다가 분명히 몇 개는 막혀요. 그럼 시작부터 막히면 그때부터 덜덜 떨리고, 또 특히 멘탈이 약한 분들은 이제 땀나고 머리 하얘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실기고 손 떨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기부터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실기하려면 일단은 또 백데이터를 깔아야죠. 그래서 저희 카페나 아니면 우리 한국세무사회 자격증 홈페이지 가서 기출문제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먼저 나와요. 압축 파일을 여기서 또 승질급해서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럼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 2교시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설치 안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임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일단 열어놓을까요? 요거부터 일단 열어놓으면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임시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단 다시 닫고 여기 2교시 어쩌고 돼 있죠? 요거 들어갑니다. 2교시 들어가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텍스 EXE라고 돼 있죠?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직접 다운받아 보시면 나와요. 크게 해드리면 이렇게 수업용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보이는 건 원래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텍스트 EXE 더블 클릭.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예, 그럽니다. 그러면서 수험번호에다가 아까 조금 아까 열어놨던 한글 파일에서 요거 이렇게 보기도 어렵게 11111 1이 5번이네요. 1111 221112 참말로. 그 다음에 591은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일단 22111112 그리고 이름, 본인 이름 치세요. 제 이름은 김대차. 그리고 설치 누릅니다. 설치. 실제 시험 보러 가면 USB를 나눠주고 USB를 꽂으면 설치가 돼요. 근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본인 이름 나오죠? 실제 시험 볼 때는 자기 수험 번호 하는 거고, 당연히 본인 이름 치고, 그리고 A, B형이 있는데, 이 문제지 받아보면, 문제지가 어디 갔냐? 이게 문제지인데, 문제지 받아보면 맨 앞에 표지에 이따시말하게 이렇게 A형, B형 써 있어요. A형이나 또는 B형이나 둘 중에 하나. O형은 없어요. A형, B형밖에 없어요. A형이냐 B형이냐 이걸 보시고 여기다가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B형 받았으면 B형, A형 받았으면 A형. 고사장에 시험장 전산실에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문제를 나눠줘요. 대각선으로 일치하게 넘어가. 어쨌든 A, B형 요거 잘 체크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 시간 땡 되면 알려줍니다. 시험 시간이 12시 반이죠. 회계 2급이 12시 반 땡 되면 알려줍니다. 그 감독관 번호가 아까 열어놨던 여기 5921 요겁니다. 그럼 시험 시간 땡 되면 알려주면 여기다 잽싸게 5921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평상시 연습하던 K랩 프로그램이 열렸죠. 자, 이제 너는 닫고, 자, 문제지로 와서 다시 문제지 실무 시험으로 올게요. 실무를 먼저 하랬죠. 원래는 그래서 문제지 나눠주고, 시험 시간 땡 되기 전에 보통, 정상적인 감독관이면,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정상적인 감독관이면 한 2, 3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표지를 살짝 넘기면, 또 갔다 올까? 이건 대충 들으세요. 표지를 한 장을 시험장에 가면 종이를 나눠주니까, 시험지를 이렇게 들으면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보여요. 여기 저는 이제 전체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5번까지가 보여. 이렇게 보여.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눈으로 푸는 거지. 눈을 1번 딱 해서 2번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골치 아파져. 어쨌든 그러면 어떤 분은 시작하기 전에 이론 문제를 너댓게 풀고 시작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감독관한테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라고 안 했어요?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 분도 계시다 라고 했지, 하라고 안 했습니다. 책임 안 집니다. 어쨌든 실무를 먼저 푸세요. 한 2장 넘기면 실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니까 충정물산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기 이 기본전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꼭 읽어보세요. 문제에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우리 원래 회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제의 풀이와 답안 작성은 제시된 문제의 순서. 즉 문제 1번 있고 넘어가 문제 2번 있잖아요. 근데 문제 1, 2, 3, 4 순서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 6번부터 풀 거야. 물론 그래도 맞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앞에 문제 입력하면 뒤에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뒤에 거부터 푼다. 그럼 좀 이상하죠? 순서대로 풀어라 이거죠. 어쨌든 순서대로 해라 이거죠. 자, 1번 갑니다. 기출문제를 한 두세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제끼면 되죠. 처음 하는 분들을 전제로 일단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백데이터 까는 것도 요 회차를 먼저 처음 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공부 시작한 사람은 최근 기출문제를 먼저 여니까 완전 초보자 기준으로 백데이터 까는 것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은 나를 그만해 됐어 막 이러는 분이 있는데 항상 저는 초보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합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메뉴가 써 있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그 다음 뻔하죠.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 안 읽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누락된 건 추가, 빠진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해라. 뻔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 기출문제, 기출문제지. 우리 실무 강의 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다 해본 적 있죠? 예? 안 해봤다고요? 그 실무부터 듣고 오셔야죠. 이론하고 실무를 빠삭하게 최소한 3회독 이상 하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가로 안에 보면은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약에 10개 풀면 거의 9개는 똑같이 써 있어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즉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력하지 말 것.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어. 안 와도 무방함이 아니고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는데 평상시 이걸 잘 안 읽거든요. 저도 안 읽어요, 솔직히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냅다 문제 푸는 거야. 근데 분명히 여기 이렇게 입력하지 말 것 그랬는데 만약에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틀리는 거지. 감점 당하지. 그러니까 입력하지 말랬는데 입력하는 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감점 당하는 거고 아까처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면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에서 평상 습관대로 그냥 사실 이거 안 읽어도 문제 맞추거든. 근데 안 읽어도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 읽으세요. 이거 읽는데 몇 분 걸리는 게 아니죠. 몇 초면 돼. 잠깐이면 돼. 읽고. 자, 이제 문제가 회사 등록 메뉴잖아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째려보면서 자, 메뉴에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서 자, 충정물산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이거 이제 사업자 번호 110-35-65845 맞죠? 그다음 최기수가 아니라 최성훈디 냅다 고치는 거죠.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최성호 냅다 고치고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건 문제지에 안 써 있어요. 그럼 넘어가고 주민번호는 문제에 안 써 있죠. 생년월일만 써 있으니까 주민번호는 문제 안 나오잖아요. 여기 안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또 뭐다냐 주소 주소가 독립문로 8길3 맞는데요.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택 주소는 어쨌든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사업장 주소죠. 회사 주소. 그 다음에 업태 제조 가 아닌데 업태가 도소매인데요. 그럼 지우려고 하지 말고 냅다 칠했죠. 무슨 소린가 모르는 사람들은 기출문제 접으시고 이론 강의와 실무 강의를 충분히 소화하고 오세요. 종목 전자제품 맞고 지금 두 개 고쳤네. 대표자명하고 여기 업태 고쳤죠. 2개. 근데 보통 몇 개 고치죠? 3개.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실기 강의 잘 들으신 분은 알아요. 더군다나 기출문제를 한 두세 번 풀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3개죠. 계속 갑니다. 주업종 코드 이런 거 문제 없습니다. 쭉 가다가 요거 계엄연월일. 계엄연월일이 문제에 2015년인데 17년 돼 있네? 그럼 틀리네. 체크하고 고칩니다. 2015, 0201 0201 이렇게 이런 2015, 0201 너무 빨리 치려면 그래. 자 됐죠?
그 다음 가끔 가다가 요거 나오죠?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문제에 보니까 요 밑에 써 있죠? 서대문 세무서라고. 아예 안 보이네. 서대문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장, 서대문 나오니까 맞는 거지요. 어쨌든 3개 고쳤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3개 고치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의신청거리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근데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대. 그러니까 확정답안 발표라고 있어가지고 확정답안 발표할 때 학생들이 이제 이의신청했던 거에 대한 결과, 즉 이의신청을 받아줬다, 인용, 받아주지 않고 거절했다. 그래서 기각 이런 식으로 된데 이거 기각됐어요. 사실 이의신청 거리가 어딨어? 이의신청 거리가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뭘로 이의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답안 발표 때 이의신청은 기각, 안 들어줬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안 들은 거죠, 그죠? 우리 카페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이 그럴 거고, 우리 카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의신청 거리가 없어. 나갑니다. ESC. 문제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이 문제 2번도 정해져 있죠? 하나는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 전기분 요거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뭐 번갈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나가 쭉 나오고 다른 걸로 바꿔서 쭉 나오고 뭐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손익계산서예요. 그 다음 또 뻔하죠?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다음 뻔합니다. 오류. 잘못된 건 정정하고 누락된 건 입력해라. 내용 같은 겁니다. 여기 입력된 내용 확인해가지고 금액이 틀리면 고치고 아니면 문제는 있는데 데이터에 없다. 그럼 집어넣는 거지. 일단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요. 여기죠.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기죠. 매출원가. 요 매출원가의 기말재고. 여기 클릭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뭔지 보지도 않은데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 아시겠죠?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실기 강의를 더 듣고 오셔야 돼요. 실기 강의의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자, 상품 매출부터 확인합시다. 매출액은 137 이상 없지요. 그 다음 매출원가 107 이상 없는데? 그죠? 107 이상 없네요. 기말재고도 제대로 돼 있네. 근데 만약에 여기 기말재고가 1700인데 문제지에 보니까 만약에 270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클릭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때 대답이 나와야 돼. 어떻게 하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여기 상품, 기말재고 요거 상품 요거를 고쳐야 되죠. 요 금액을 만약에 2,700으로 고쳤다. 만약에 그리고 다시 손익계산서로 가서 이거 조회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리고 매출원가 이게 다시 가보면 2,700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원래대로 어디 갔지? 재무상태표 다시 가서 어디 갔어? 기말재고 요거 1,700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지금 손익계산서 다시 가서 조회, 여기서는 안 눌리지? 여기 조회로 다시 눌러보면 자, 1억 700, 즉 다시 2,7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죠. 중요한 거죠. 예전에 또 그 학생 귀 아플지 모르겠다. 어떤 학생이 시험 끝나고 나오더니 막 씩씩대. 평상시 제 말 좀 안 듣는 친구거든요. 막 씩씩대더니 선생님 시험 볼 때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클릭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어. 진짜 머리카락이 다 뽑을래다가. 평상시에 말 안 듣는 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급여로 갔더니 급여가 1, 2, 4. 1, 2, 4인데 데이터는 2, 1, 4네? 틀렸네. 체크하고. 문제지 체크하고. 그 다음 1, 2, 4로 바꿉니다. 1, 2, 4, 0, 0 바꾸고. 그 다음 복리 1, 4, 0, 0 접대비 3, 3, 20 맞고. 그 다음 감가 17만원 맞고. 보험료 220 맞고. 차량유지비 100 맞고.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문제는 있는데 데이터에는 없죠. 체크하고 빈자리 밑에 빈자리에다 소모 두 글자 치고 엔터죠. 근데 저는 외웠으니까 자주 쓰는 코드를 아니까 바로 냅다 830을 치면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소모라고 치고 소모품비 엔터 치는 거지요. 금액은 190 플러스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의 오른쪽으로 가서 이자 수익을 가서 500 맞고, 그 다음에 자비 1500 맞고, 그 다음 잡손실 월날이 기부금 없는데 잡손실인데 여기는 잡손실이 없고 기부금이야. 그럼 이 자리를 냅다 그냥 잡손실 이렇게 치면 되죠. 금액은 맞는데. 그러니까 잡손실인데 기부금으로 잘못돼 있죠. 방법은 두 개입니다. 아까 기부금 돼 있었잖아요. 기부금 돼 있었는데 이거를 지우고 F5번 눌러서 지우고 밑에 빈자리에다가 잡손실 다시 쳐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엎어치나 밑이나 기부금은 문제 없으니까 없애야 돼. 문제 없으니까 없애야 되고 잡손실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냅다 바꾸거나 삭제하고 새로 입력하거나 엉덩이나 방등이나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것 때문이었나 보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이의 신청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의 신청 거리가 어디냐고. 그죠? 이런 걸 이의 신청하면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뭐 이의 신청 거리가 있어야지. 뭐 데이터가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잘못됐다거나 뭐 건덕지 잡을 게 없는데 이것도 이의 신청했었나 봐요. 결론은 기각 이거죠. 잘못된 거 없으니까. 그 중요한 건 마지막 요 단기순이익이 문제지에 나오는 요 단기순이익과 일치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단기순이익과 이 데이터상의 단기순이익이 일치하면 끝 된 겁니다. 문제 2번 여기까지는 거저 먹기. 여기도 3개 고쳤나 그러니까 급여 고친 거 같고 아까 뭐였지? 여기 밑에 송호품비 입력했고 잡손실 고쳤고 3개네요. 그죠? 그래서 ESC 나오면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문제 2번까지 또 문제 3번도 공짜야 공짜. 주는 거죠 점수를. 여기도 작은 문제로 2개 돼 있죠. 6점, 6점, 6점. 문제 1번 6점, 문제 2번 6점, 문제 3번 6점. 총 18점은 거저 드세요라고 주는 문제예요. 거저 주는 문제를 뭐 이의 신청할 정도로 모른다. 그 얘기는 공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강의를 안 들었다 이 얘기죠. 강의 안 듣는 분들 많잖아요. 아, 못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강의 들었으면 이의 신청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1도 없죠. 자, 문제 1번 갑니다. 자, 3번에 1번, 3번에 1번. 자, 신규 거래처가 생겼대. 신규 거래처가 생겨서 거래처 등록 메뉴 이름까지 써 있어요. 이 메뉴까지 다 써 있어. 거래처를 등록하래요.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것만 하랍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여기 이거 써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어. 아까 말씀드린 거.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입력하지 말 것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갑시다. 거래처 등록을 열어야 돼요. 거래처 등록을 열어가지고 중요한 건 일반 거래처냐 금융기관이냐 신용카드냐 꼭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일반 거래처래요. 그죠? 일반 거래처 여기 일반 거래처로 가서 빈자리 여기에 가서 코드는 330입니다. 앞에 있는 0은 안 쳐도 된다고 그랬죠. 자동으로 여기는 00330으로 입력이 됩니다. 회사 이름이 영랑실업 그리고 유형이 매출이네. 문제 매출이라고 써 있죠. 맨 밑에 유형 매출입니다. 매출은 1번. 그리고 사업자 번호 문제에 보면은 227 32 258 68 이렇게 되죠. 그럼 대표자명이 어디 갔니? 김화랑. 그리고 업태는 어디 갔니?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사실은 이럴 때 눈치껏 그냥 옆에다 냅다 치는 게 빠를 거야 아마. 우편번호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F2번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의심해보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명 찾는 거랑 좀 다르잖아. 이럴 때는 이거 찾는 게 더 어려워. 이럴 때는 눈치껏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ESC에서 한번 해볼게요. 영랑로 5길 이거 한번 딱 쳐볼게요. 그럼 오래 걸려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거든. 해봤죠? 있긴 있죠. 영랑로 5길에 3이야. 3. 여기 있긴 있어요. 이거.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대기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검색 안 하고 그냥 냅다 여기다 그냥 문제 나온 대로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3 가로 열고 영랑동. 그 영랑동을 아래쪽에 치나 위쪽에 치나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냅다 쳐도 됩니다. 검색 안 해도 돼요. 드물게는 검색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냅다 치세요. 됐죠? 나옵니다. ESC 그리고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 이름도 써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이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판관비죠. 판관비 복리후생비의 적유를 추가 등록하래요. 공짜죠. 공짜. 자, 메뉴 이름은 거래처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그 중에 판관비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 그냥 복리후생비라고만 써 있지 이게 코드 번호가 몇 번인가 안 써 있죠. 근데 평상시 제 강의를 잘 들은 분들은 자주 쓰는 코드 10대 개 중에 복리후생비 이슈 없슈? 있잖아요. 811이잖아요. 그럼 냅다 811 치면 되죠. 그럼 벌써 왔어. 벌써 와서 여기다가 대체적으로 3번 여기다 입력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코드를 안 해온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안 해온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왼쪽에 이 계정 체계를 보시면 여기 판매관리비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판관비가 뜨고 그 중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또는 F2번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컨트롤 F가 되죠. 여기서 복리라고 친 다음에 판관비가 800번대니까 800번대 나올 때까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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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811 외운 사람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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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 보이지 않아요? 진짜 실무에 나가서는 이런 사소한 것이 급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져 진짜.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 웬만하면 외우라는 거 맘만 먹으면 3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이면 외울 수도 있어요. 물론 또 까먹지. 그럼 다음에 또 외우면 되지. 그런 식으로 두세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립니다. 저 이거 외운 적이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부터 811 딱 치는 사람이 최고고 아니면 처음부터 컨트롤 F 치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클릭해도 되긴 됩니다. 엉덩이나 방댕이나 탑만 맞으면 되지. 일단 격은 다를지언정 아이 격은 무슨 격이야 까이거 뭐 난 상관없어 그냥 넘어가죠. 어쨌든 811에 적요 3번 여기에다가 3번 치고 문제에서 요구한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문제 나온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끝. 그리고 엔터 다음 줄까지 엔터 딱 치고 ESC 빠져나오면 되죠. 자 이제 드디어 또 점수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점수 큰 게 이제 일반 전표잖아요. 일반 전표가 가장 크지요. 그죠? 일반 전표가 24점씩이나 돼. 실기 점수가 총 70점인데 그 중에 자그마치 24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분계잖아요. 입력 시 유의사항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한 번쯤은 꼭 정도 가셔야 돼요. 적요 입력. 요거는 이따가 우리 실기 강의 때 많이 하던 거고 부가세 고려하지 않는다. 전산회계 2급은 부가세랑 상관없는 거니까 또 간혹 가다가 1급까지 배웠거나 실무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도 부가세 해가지고 회계 처리해가지고 이의 신청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제가 깔려있죠. 부가세는 따지지 마라. 지금 회계 2급이거든. 그죠? 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등록된, 즉 DB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는 걸 골라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서 해라 이거죠. 새로 만들지 말고 가끔 가다가 실무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 쓰거든. 그래놓고 맞다고 해달래. 그거 안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걸 활용하라는 거죠.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봤으면 한 번쯤 반드시 정독하시고 한두 번 풀어봤다. 그럼 이제 건너뛰어도 되긴 됩니다. 자, 이게 일반 전표죠. 그죠? 메뉴 이름도 다 써 있어요. 문제에. 일반 전표. 자, 문제 1번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문제에 답을 쓰고 입력하고 이렇게 하지 말랬죠. 웬만한 건 그냥 눈으로 보면서 체크만 하고 바로 입력.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 가서 볼펜 들고 있으니까 볼펜으로 체크하고 입력, 체크하고 입력 이렇게 하면 되죠. 딱 보니까 거래처 영우상해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왜 이래? 왜 안 바뀌죠? 잠깐만요. 자,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8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결론 외상값 받은 거죠. 영우상해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은 현금, 800만 원은 보통예금. 그럼 결국은 1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차변부터 쓰든 대변부터 쓰든 이건 상관없잖아요. 이 분계를 차변에 현금,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메모하고 입력하지 말고 냅다. 내릴까? 이 상태에서 자 일반 전표 열고요. 일반 전표 여기 있지? 일반 전표 열고 날짜를 어디 갔어? 날짜가 0721 바로 왜 이래? 0721 이렇게 적고 그리고 차변부터 하든 대변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자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돈 들어왔잖아요. 차변에 현금부터 적어보자. 차변에 현금 그래놓고 금액은 200 그리고 또 차변에 엔터 그리고 보통예금 103이죠. 현금 101 보통예금 103. 저 실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 앉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외워라. 10대 개만 외워도 급이 달라져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라. 영우네. 그죠? 영우네요. 우투더 그죠? 영우상해. 됐네요. 끝. 됐죠? 이렇게.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현금이나 예금의 AT 시험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전산회계 1급까지는 AT 아예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AT에서는 예금도 붙이고 진짜 실무에서도 예금도 거래처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예금에는 안 걸어요. 채권 채무에만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끝. 이거 메모할 필요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거 메모할 시간에 다른 거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풀면 돼요. 그럼 이거 메모 안 한다고 채점을 못 하냐? 이거 메모 안 해서 채점을 못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공부 안 한 거죠.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문제 풀 때 문안이 이렇게 입력했어. 그럼 끝난 거지. 문안이 입력했으면 끝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만 입력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 이미 체크됐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2번. 매장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토지, 땅 샀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발행하여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이 떠올라야 되겠죠. 당좌예금에서 인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예금 수표 발행이 지급했고 그리고 취득세 440만 원은 현금 줬답니다. 자, 이거 그냥 이 상태로 토지 취득했고 수표 발행 그리고 세금 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하죠? 취득세는 취득원가 원가에 포함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론 공부한 사람에게 머릿속에 이미 있어. 취득세 딱 보는 순간 이거 원가에 포함해야 돼. 알고 있으면 그 상태로 냅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날짜 8월 5일 ESC 화살표 0805 그래 놓고 자, 어느 면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돈이 나갔죠. 나간 거 대변의 당좌예금 102 대변의 당좌예금 102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세금도 돈 나갔어. 대변 현금으로 줬어. 현금. 그리고 대변에 4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토지 적으면 끝납니다. 끝나죠. 우리 K11도 고맙게도 차변 금액이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뜨죠.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AT 할 때는 안 뜨는데 전산회계 1급 할 때까지는 AT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1급까지 하고 나서 우리 카페 FAT 1급 특강 일주일만 들으면 다 딸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여기다 메모하고 하려면 물론 메모해도 되긴 돼요. 차변에 토지 적고 대변에 당좌예금 굳이 또 이거 제가 금액을 안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또 금액을 적어 2천만 원 다 적고 어찌 그 깔끔한지 금액까지 그리고 대변에 현금도 굳이 다 적어 심지어 금액 이것도 적어 40만 원 그래 놓고 차변에 토지 이거 또 적어 아는 사람이 보면 진짜 뒤에서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이 농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뒤통수 치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 낭비. 문제 읽으면서 우리가 평상시인가 우리 이론 강의 그리고 실무 강의 이런 걸 잘 소화하고 연습하신 분들은 조금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색깔칠한 부분이 결국 여러분 나중에 그 볼펜으로 체크할 부분이죠. 체크하는 순간 그냥 당좌예금 보이고 현금 보이고 토지 있으면 되죠. 제가 원가라고 썼는데 당연히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메모하는 거 진짜 시간 낭비. 물론 나중에 시간이 남아돌아. 시험 끝나면 남거든요. 1시간 60분 중에 40분 경과되면 다 한 사람 나가셔도 돼요. 그럴 때 있거든. 그래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그냥 보통 나가셔도 돼요. 그럼 보통 그때부터 정리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60분 다 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요.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더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60분 뒤에도 미적거리고 안 내면 그 사람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그냥 탈락시켜버려요. 진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부담분과 직원부담분 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또 회사부담금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다시 직원부담금은 월급에서 뗀 거죠. 월급에서 뗀 거 원천징수한 분입니다. 원천징수. 그러니까 월급 줄 때 뗀 거를 직원부담금 또는 종업원 부담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업원한테 떼고 또 회사에서 보태서 내잖아요. 그게 회사부담금.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알 거고요. 나는 아직 어려서 학생이어서 회사 안 다녀봤시오 이런 분들은 이런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종업원 월급에서 일부 떼고 나머지는 회사가 보태서 냅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종업원한테 월급 주는 게 끝이 아니라 월급 주는 거 말고도 또 나가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이라는 걸 회사가 부담하거든. 종업원이 일부 부담, 회사도 일부 부담, 반반 부담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월급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퇴직금도 줘야지. 그 급여는 다달이 주는 거고 퇴직금은 나중에 주지만 어쨌든 퇴직금도 쌓이는 거. 회사로 볼 때는 이렇게 여러 2중, 3중으로 주는 겁니다. 넘어가죠. 딱 보자마자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다 이것도 써 있잖아요. 참고로 회사
부담분 중에 회사 부담금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공부하는 김에 일단 알아두시고 또 나사 이거 치라는 거. 그 다음 국민연금 지금 나왔지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로. 그리고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있어요.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다. 이럴 때는 그냥 보험료입니다. 이런 거 물론 이 정도까지 지금 문제 이 시험처럼 이렇게 뭐를 사용하라고 되게 써 있어요. 근데 혹시 안 써 있다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럼 어쨌든 그냥 냅다 입력하면 돼. 날짜 26일로. 그리고 차변에 먼저 회사 부담금 세금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세금을 먼저 치든 아니면 직원 부담금은 254 예수금이죠. 그걸 먼저 치든 상관없습니다. 9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254 예수금. 원래 예수금은 대변에 있던 거예요. 급여 지급할 때 차변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이런 게 있던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차변으로 없애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뭔 알아들으시면 이론 강의, 기본서, 이론서 피세요. 이론서 피셔서 예수금에 대한 부분 참고로 읽어보세요. 9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끝. 이게 됐죠. 18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4번 갑니다. 어디 갔니? 4번은 뭐다냐? 영업사원의 식대,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사업용 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우리카드로 결제했고 20만 원이고 서울식당이래. 어쨌든 우리 직원이 밥 먹은 거니까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전산에게 이건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따지지 마시고 날짜 9월 8일 ESC 허설표 0908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 금액을 얼마 썼냐? 어디 갔냐? 20만 원. 영업사원이 몇 명이었지? 20만 원씩이나 먹었네. 대변에 카드 결제했죠. 카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에 카드사 걸어야 됩니다. 카드사 우리카드랬죠? 우리카드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 3점짜리인데 거래처 빠뜨리면 1점 감점. 근데 미지급금 안 쓰고 다른 거 썼다. 그럼 오답이죠. 이걸 또 복리후생비 안 치고 접대비 쳤다. 당연히 오답이죠.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나 봐요. 이의신청이 있었네. 접대비냐. 그리고 영업사원 여기 식사비라고 나오잖아요. 영업사원 식사비니까 복리후생비지. 여기에 출장이라는 단어 있나요? 어떤 분이 또 여비교통비 막 이래가지고 막 이의신청했나 봐. 결론은 기각이죠. 어디를 봐도 그냥 우리 직원들 밥 먹은 거야. 그냥 밥 먹은 건데 출장이라는 말도 없고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왜 접대비가 나오고 왜 여비교통비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지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카페 강의 들으신 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겁니다. 이것도 이의 신청했었는데 결론은 기각당했고요. 참고로 지금처럼 카드 결제했을 때 미지급금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험도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차변의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 정답은 미지급금도 맞고 또는 미지급 비용도 맞습니다. 미지급금도 사실 미지급금이 정답이 맞는데 실무에서나 우리 지금까지 시험에서 계속 미지급 비용도 복수 인정해줬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을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단 거래처는 걸어야 됩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 5번 9월 20날 이게 몇 번까지 8번까지 있나?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죠. 일반 전표까지는 마치고 쉽게요. 거래처가 사용할 KF 이게 뭔가 오래됐으니까 알겠죠? 코리아 필터 그죠? KF94 마스크를 10만 원 주고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여기 얼마냐? 10만 원어치. 중요한 거 10만 원어치 사다가 거래처 10만 원어치 사서 거래처에 줬잖아요. 자, 그럼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거 날짜 9월 20일 9월 20날 주고 거래처를 위해서 현금 주고 샀으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그럼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현금 생략하고 차변 차변이 아니라 출금 왜 이래 이거 왜 안 적어 출금 안 적히네. 한번 적었더니 이게 바뀌지가 않네. 일단 대변에 현금 일단 적어볼게요. 대변에 현금을 10만 원 적고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한테 주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이렇게 입력하거나
이제 위에 안 했다고 치고 대변의 현금을 생략하고 출금으로 한 다음에 접대비만 이렇게 입력해도 결론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대변을 다 적거나 출금 적거나 상관없어요. 이건 뭐 실기 강의 시간에 많이 해드려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겁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시고, 자, 이것도 이의 신청했었나 봐. 이 마스크를 사서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품이라고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즉, 내가 만약에 이 마스크를 내가 파는 거야. 파는 상품이야. 근데 상품을 거래처한테 줬다. 그럴 때는 대변에 상품이 나가는 게 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째려봐도 10만 원 현금 주고 구입해서 줬잖아요. 10만 원어치 현금 주고 사서 거래처한테 준 거예요. 거래처한테 주려고 하는 줄 거구나. 줬다고는 안 나와. 거래처가 사용할. 즉 거래처를 위해서 산 거죠. 거래처를 위해서 산 거니까 접대비. 이유 없죠. 이게 뭐 상품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회사는 아까 전자제품 회사라며 KF94 마스크가 전자제품은 아니잖아요. 전자제품인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것도 이의신청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의신청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의신청 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결론은 들어준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리면 일단 이의신청하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카페 회원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러지 맙시다. 확실히 이의신청 거리가 되는 건 해야지. 고쳐야지.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근데 이런 아무 문제 없는 걸 이의신청하면은 거시기해요. 거시기해요. 식당 갔는데 음식 맛있게 먹는데 수저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릇이 마음에 안 들고 냅킨이 마음에 안 들고 냅킨을 왜 위에 안 놓고 옆에 놓냐? 젓가락을 왜 여기다 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지. 넘어가요. 자, 그 다음 6번. 얘는 뭐냐?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을 했습니다. 아싸, 외상이니까 외상매입금. 아싸, 외상매입금 하면 안 되겠지요? 비품이잖아요. 비품. 상품이 아니고 상품은 외상매입금이지만 상품이 아니면 미제거금. 이건 생기초 엄청 강조했던 거죠. 생기초 때 침 튀겨가면서 강조했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죠.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의신청한 사람이 천지야. 이것도 이의신청한 사람이 천지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에 비품이라고 써 있는데 그분들은 한글을 못 떼서 그런가? 한글을 못 떼서 그런가 보네. 그 상품이었으면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니니까 미제거금. 아시겠죠? 우리 카페 강의 들은 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날짜 10월 5일로 갑니다. 부가세 없어요. 부가세 없습니다.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안 따지는 거요. 괜히 회계 1급까지 했거나 실무에 있는 분들이 부가세 따지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말 그대로 장소와 맞게, 격에 맞게, 급수에 맞게, 이거죠? 이거 어쨌든 맞게 하는 겁니다. 날짜가 10월 5일. 우리 아들 생일이니? 10월 05일 날. 그래서, 뭐였지? 비품이지? 차변에 비품 250만원.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다. 그리고 거래처 선진. 거래처가 선진이죠? 선지가 아니라 선진상사. 됐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미지급금입니다. 이걸 외상매입금 쓰면 어떡하냐? 뭘 당연히 틀린 거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틀리면 착각해서 갑자기 여기 착각해서 2500 치고 엔터를 2번 쳤어. 에? 여기도 2500 엔터, 아이고, 다시 2500 엔터 이렇게 쳤어. 그럼 금액이 틀렸잖아요. 그럼 뭐요? 당연히 틀린 거지.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틀린 거죠. 금액이나 계정 과목이 틀리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 거래처 빠뜨리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점 감점입니다. 참고하세요. 이것도 이의신청 많이 들어왔었나 봅니다. 뭐가? 미지급금 때문에. 자, 마지막. 아니네. 7, 8번 두 개나 있네. 7번, 8번까지 하고 싶게요. 근데 인터넷은 좋은 점이 있잖아요. 동영상은. 만약에 나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야.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게 10분은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난 벌써 10분이 지났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동영상 멈추고 체조 좀 하고 다시 들어. 또 10분 집중하고 또 쉬고. 근데 그게 10분에서 좀 늘어나고 해서 웬만하면 한 3, 40분 정도. 또 우리 시험이 60분이잖아요. 1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게 자꾸 만들어야죠. 몸을 만드세요. 7, 8번까지 마저 갈게요. 자,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이거 어디 갔니? 왜 이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보증금 지급 즉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뭐 날짜는 따로 안 써 있으니까 결국 포인트는 보증금 낸 거잖아요. 보증금 낸 거죠. 보증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끝. 그럼 11월 30날. 자, 어디 갔니? 왜 안 나오니? 11월 30날. 그리고 대변에 돈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먼저 쓰고 103 금액 5천만 원. 그리고 이거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증금을 뭐라고 쓰냐? 모르겠는데? 그럼 보증이라고 찍어봐요. 그럼 답 나왔네. 임차보증금.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이고, 만약에 내가 건물주야. 건물주라서 보증금을 받았어. 그럼 임대보증금이죠. 임대보증금 얘는 부채예요. 200번 때는 부채고, 임차보증금은 내가 보증금 낸 거지. 내가 준 거잖아요. 준 건 임차보증금.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건물주는 임대보증금. 이거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가 한성. 거래처 한성입니다. 걸어야 됩니다. 됐죠?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 이것도 이의신청 많이 했었었나 봅니다. 아, 이거를 선급금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 봐. 왜 선급금이 왜 나와? 선급금이 왜 나와? 문제 아무리 째려봐도 보증금 낸 거잖아요. 선급금이 여기서 왜 나와? 계약금 얘기 써 있어요? 아, 계약이라고 써 있다고? 아, 그건 아니지. 계약금이라고 써 있으면.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있죠.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은 보증금 주자마자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증금 주는 날이 계약 개시일이야. 그럼 개시일에 돈 준 거예요, 결론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 계약기간 시작되기 전에 돈을 미리 준 게 아니죠. 선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어. 선급금이 왜 나오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의신청 했었는데 결론은 기각당했죠. 이것도 이의신청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확정답안 발표 때 기각 이런 게 뜹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보증금이라고 치고, 그리고 실무에 보증금 딱 치면은 임차보증금이 제일 먼저 나와. 그냥 메모하려면 이거 하나 딱. 임차보증금 요거 하나 딱 메모. 지금까지 메모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기서 이거 입력할 거 뭐였어? 비품하고 이거 하는 순간 미지급금 체크했죠. 끝. 여기서도 거래처가 쓸 거야. 그럼 접대비 입력했으면 끝. 여기서 식사비, 우리 직원들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식사비니까 폭리후생비, 또 카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 이미 읽으면서 분석 끝났잖아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인데 어쨌든 분석 끝났어. 그럼 메모할 게, 이건 뭐죠? 설명상 했던 거. 메모할 게 어디슈? 토지 이런 거. 메모할 게 없어요. 굳이 메모하자면 요건 임차보증금이야.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이런 거죠. 마지막, 요거는 회계급 치고는 조금 어려운 건데. 자, 봅시다. 5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4개월간 차입금. 근데 4개월이니까 단기죠. 그리고 선이자, 이자를 미리 띄는 거지. 이자를 미리 띄고 차감, 제외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고 친절하게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하나의 전표로 적어래. 그러니까 이자를 분계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계 1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선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 선납세금은 아니구나. 선급 비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아닙니다. 자, 바로 갑니다. 날짜 12월 9일. ESC 화살표 1209. 먼저 빌렸으니까 대변의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 그리고 은행이 대한은행이구나. 대한은행 걸고 그리고 금액은 일단 500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자 떼고 들어왔죠.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문제 이자 비용으로 하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로 가는 거죠. 엔터 치고 이러지 말랬죠. 지저분하게. 화살표로 가시고 이자가 12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103 보통예금 끝입니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준표까지 했는데 시간이 좀 꽤 됐죠. 자, 어쨌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는 잠깐 멈추고 체조하고 몸 좀 풀고 바로 듣고 점점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늘리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문제 5번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만 쉬셔야 돼요. 오래 쉬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